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 한앤박 법률그룹 박유진 변호사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며 재산을 모으지만 정작 그 재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손주들에게도 건강한 유산으로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가운데 하나로 최근 미국에서 관심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인데요. 오늘은 유산상속 그리고 상속법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다이너스티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필요한 제도인지, 그리고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무척 덥죠. 네, 많이 더워졌네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무더위 조심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면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다이너스티 그러면 무슨 제국 뭐 약간 이런 게 연상이 되고는 하는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네, 저희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본래 트러스트를 만드시면은 세대 간의 이전이 일어날 때마다 트러스트를 새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재산이 그 트러스트 안에서 계속 자산이 남아있게끔 만들어 놓는 제도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계속 트러스트를 세대마다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한번 세팅을 해놓으시고 거기에서 세컨 제너레이션 아들 세대, 딸 세대에서 한번 혜택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인 손자, 손녀 세대로까지 넘어가는 쭉 이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존속 기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당되시는 어떤 설립하시는 주에 따라서는 존속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좀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좀 이런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한인 사회에서도 부의 재편성이 일어났다고 제가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네. 베이비 부모분들께서 많이 이제 은퇴를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시는 하늘나라에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생깁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는 예전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오셨다가 이제 부의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부의 이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그 올바른 방향 중에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최근 들어서 많이 권고드리고 있는 방법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주로 어떤 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이 제도가 미국 전역에서 우리가 같은 법적 어떤 그런 권한 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네, 주마다 다른 건지.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 주셔서 이게 저 다 주법이 아니고 연방제도에 맞춰서 상속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저희가 상속세 면책 아니면은 증여세 면책이 연방제도에 관련된지라 주법에 상관없이 트러스트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고 해당 주에 맞춰서 저희가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지라 네. 어떤 주에 맞추셔서 이 트러스트를 작성하셨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곳은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접하기로는 네바다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저희가 쓰이고 있는데 사우스 다코타가 이제 각광받는 이유는 기간이 아무래도 다른 주보다 조금 더 길어서 그렇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저희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영구적으로 가는 거를 원하시지만은 캘리포니아 법상으로 트러스트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나냐면은 트러스트를 설립한 날짜로부터 90년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살아있는 가장 어린 수혜자의 인생 통틀어 인생 플러스 그다음에 21년입니다. 아. 그럼 지금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가 살아있는 기간 플러스 21년이 되는 거고요. 네. 아무도 손주가 없으시다라든지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설립하신 날짜로부터 90년이죠. 그럼 길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짧다고도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손주가 없는 경우는 90년 그러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만약에 손주의 나이가 10살이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21년이면 31살 때까지만 이게 유효한 건가요? 손주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손주가 살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네. 120살까지 산다 하면은 120살 플러스 2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다고 하면 상당히 네. 길어집니다. 손주를 빨리 보시도록 자녀분들을 좀 네네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리빙 트러스트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고려들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 리빙 트러스트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좀 리빙 트러스트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종류 중에 하나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시는 리버커블 그러니까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아무래도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 법원에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가 프로베 콜트를 거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리버커블 트러스트가 있고요. 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일종의 증여를 하시면서 살아생전에 이제 본인이 무엇을 다음 세대로 넘길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증여를 하시게 되시는 건데 이 증여 자체가 거의 그 트러스 안에서 계속 영구적으로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남아있게끔 만드시는 장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트러스트를 만들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세금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은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아빠 엄마에게 재산을 남기고 그다음에 아빠 엄마가 또다시 받은 다음에 또다시 한번 세금을 낸다 하게 되면은 세대 간의 상속이 일어날 때마다 상속세가 발생을 할 건데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상속세를 처음에 아예 증여세를 한번 이제 증여세 처리를 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해결이 되시는 거죠. 자산가가 예를 들어서 이미 많은 증여를 했다 하면은 면적이 남아 있지 않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아직 면적이 많은 남은 상태에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로 재산을 옮겨간다 하게 되면은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가 넣은 재산이 그 트러스트에 그대로 영구적으로 있다 보니 상속이 일어나는 그 시기 때만 그러니까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 일어날 때마다 계속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네.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리빙 트러스트를 할 때는 그래도 한 세대까지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다음 자녀 세대까지는 뭐 이렇게 예측이라는 거를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하에 갈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참 상당히 그럼 이렇게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 관리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관리자의 그 핵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관리자 자체를 아예 제3자로 넣으시는 경우가 너무 굉장히 많죠. 네. 대체적으로는 사우스 다코다를 통해서 만드시는 분들은 사우스 다코다에 계시는 사우스 다코다 트러스트 컴퍼니가 저희가 많이 하게끔 해드리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재산을 넣느냐가 말씀대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재산을 당연히 넣을 수는 없고요. 네. 재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산, 이 재산만큼은 계속 가문의 재산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재산을 많이 넣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고객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일례를 들어서 이제 감자밭을 갖고 계시는 고객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큰 감자밭을 가지고 이렇게 스낵 컴퍼니에다가 감자를 대대손손 네. 이제 그 감자를 생산하셔서 주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감자밭을 이전이 될 때마다 세대 간 이전이 될 때마다 상속세를 맡고 계시다가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파밍 비즈니스를 할 건데 네.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콜 밸류가 되는 재산이 무엇인가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포테이토 필드라는 거죠. 감자밭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감자밭을 사우스다코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에 넣고 계속 세대 간 존속하면서 영구적으로 간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상속세가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에 넘어갈 때마다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세금 혜택인 거죠. 그렇다면 세대가 넘어갈 때 이미 이제 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세팅하신 우리 선조는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 트러스트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유지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고 저희가 2세대에서 3세대까지 넘어가는 거를 봤었는데 워낙 이제 다른 재산들도 있으신 경우도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 재산을 굳이 이제 허물어서 가족들이 분배를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네. 왜냐하면 엄청난 세금 혜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세금 혜택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를 들으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굳이 이 재산을 또 잘 만들어 놓은 플랜을 허물지 않고 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금 감자밭 예를 들어주셔서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네네, 있는데 네네. 여쭤봐도 될런지 네,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감자밭이 개발이 돼서 빌딩에 들어서거나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개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상권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족이 굉장히 럭키해진 경우인데 이런다고 하면은 감자밭을 용도로 쓰라고만 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선조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네. 개발된 상태에서 계속 영구적으로 가문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 부자가 3대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다이너스 트러스트를 통해서는 3대, 4대, 5대, 6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질문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네네네. 제가 예상이 없던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렇군요. 네네네네. 궁금증이 싹 해소가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세금뿐만 아니라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거가 재산을 증여하고 나서 우리 자녀는 이미 결혼했고 혹여라도 자녀가 이혼하게 된다고 하면은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가 혹여라도 차 사고를 냈거나 위험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가문이 만들어 놓은 트러스트의 재산이지 절대로 각각 개인의 2세대 아니면 3세대의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각각 세대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수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혜자들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럼 이제 이게 2세대, 3세대까지 가고 그 마지막 세대의 그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우스다코타는 데드라인이 없고요. 퍼페추얼합니다. 네. 퍼페추얼해서 영구적이고 저희가 데드라인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른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텍사스, 네바다 아니면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가 제일 짧고요. 90년 플러스 네. 그리고 델라웨어는 110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존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텍사스는 저희가 들으면서도 뭔가 서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365년까지 저희가 텍사스는 존속을 하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365일을 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우스다코타는 네. 영구적으로 존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군요. 이제 말씀대로 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재산만큼은 아까 예를 들은 그 감자밭의 그런 만큼 네. 이만큼은 우리가 존속적으로 계속 영구 존속하면 좋겠다라는 곳은 대체적으로 사우스다코타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또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저희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다 보니 좀 신앙적인 관점도 좀 궁금해졌는데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성경적인 가치와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많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네. 요즘은 자녀분들에게만 재산을 남기시려는 분들이 많이 좀 더 줄어들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도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정말 계셨고요. 네. 10%만큼은 더 벌어들이는 가문이 벌어들이는 10%만큼은 트러스티의 손을 통해서 꼭 교회로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아니면은 이미 가문이 만들어 놓은 사단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네. 그 이제 사단법인이 결과적으로는 또 비영리 단체에게 돈을 보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자산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자산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로 추천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캐러고리가 있을까요? 캐러고리 중에서도 이제 다들마다 선호도가 조금 다르세요. 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읽었다라고 네. 하시면서 그 해당 부동산을 다이너스 트러스트에 넣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회사를 일찍 매각하셔서 엑싯을 하시고 나서 매각 자금이 꽤나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또한 이제 유동 자산이지만 이 가문이 첫 번째로 시작했었던 이 회사를 매각을 하고 또 하나의 요즘은 아무래도 창업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다는 세대이다 보니까 자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드 펀드를 가지고 뭔가 자본금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입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좀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항상 심지어는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셨어도 네. 저희 돈도 없는데 이거 만들어도 되냐요 맞아요. 하시는데 네. 실제로 살펴보면은 다 트러스트를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이너스 트러스트를 만들 때도 제가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만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core value가 되는 정말 이거는 가문에서 지켜야 될 재산이라고 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다이너스 트러스트를 권하고요. 네. 그게 아니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격세대 상속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산을 주게 됐었을 때 2세대인 아빠 엄마에게 남기지 않고 3세대인 손자 손녀에게 막바로 주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격세대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 격세대 상속을 영어로는 GST, Generation Skipping Trust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걸 다이너스 트러스트라고 많이 혼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연히 좀 다른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다이너스 트러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보면은 GST 트러스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거죠. 그렇군요. 네네. 사실 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가족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패밀리 밸류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패밀리 밸류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트러스트를 시작하셨느냐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진 트러스트를 통해서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가 생기는 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라는 것은 뭘까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요. 네. 트러스트만 의존을 해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미 가문이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네.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재산을 가지고 산다라고 해서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라고 하거든요.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미 주류 드라마에서 보면은 제 친구들이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라고 놀리는 뭐 이런 경우도 나오기도 하죠. 네. 네네.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에 다니다 보면 좀 이런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에 비슷한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진 백인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네, 백인 분들은 정말 대로 이어져서 그 가문의 재산들이 넘어오고 이래서 약간 좀 급한 것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자주 봤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런 트러스트를 셋업을 할 때 좀 어떤 조언들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네, 첫 번째로는 저는 가족 미팅을 조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설립 목적에 대한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만 아실 게 아니고 아빠 엄마하고도 전달을 하셔야 되시고 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손자 손녀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이런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목적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고객분들에게 어떤 거를 이제 말씀을 자주 드리냐면은 사랑의 편지 아니면 사랑의 편지 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제적으로 고객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상을 접하거나 그 편지를 트러스에서 보게 되는 자녀의 마음가짐이 정말 정말 다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한 번이라도 할아버지라든 아니면 할머니가 이 돈은 너를 위해서 혹여라도 오뚜기처럼 새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산이지 이 돈을 기대서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지 말아라든지 얘기를 이제 굉장히 해놓으시고 네. 그리고 트러스 안의 내용도 정말 개인의 성공을 더 많이 바라는 형식으로 많은 형식으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든지 뭔가 매치를 해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네. 네네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국 가실 때 그런 영상으로 이런 귀한 뜻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유지로 받는 이 손자 손녀 혹은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삶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남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60대 때 남기실 수가 있고 70대 때 남기실 수가 있고 80대가 남기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영상에서 빠지셔야 될 말은 이제 누가 잘못했다라는 말은 항상 하셔야 되시고 굳이 영상으로 네, 남기시는군요. 남기시지 마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마웠던 점을 부각을 하시고 그렇죠. 후세대에 당부하시는 말씀을 많이 남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쓴뿌리를 남기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속은 아직 먼 이야기야. 뭐 벌써부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항상 고객분들에게 지금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자산을 가지기 시작하실 시간부터 네.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꼭 돌아가실 때까지만 이제 이거를 마지막 스텝으로 진행을 하면은 어떤 네. 경우는 많이 늦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형성해가는 시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좋은 금융 전문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재정 상담가도 만나셔가지고 재정 전문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해보시고 네. 그리고 내가 비어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또 채울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상속 변호사하고 만나서 이제 플래닝도 해보시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회계사님하고 또 얘기를 또 해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 세 팀을 이뤄가지고 다 같이 다각적으로 같이 네. 의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재산이 형성될 시기에 좋은 전문가의 도움을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형성 속도가 다르고요. 네.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에게 더 앞서 나가시기 위해서라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냥 단순히 서류 몇 자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또 심사숙고하셔야 하고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정말 많은 분들과 좀 상의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의 또 의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텍스 세미나를 제가 많이 가보면은요,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상속법 변호사가 패밀리 테라피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가족 간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변호사가 중재하는 일이 별로 없도록 하시는 거가 가장 바람직하긴 하죠. 사실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돈이 끼면은 굉장히 참 불편해지는 조심스럽죠.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네. 아무쪼록 우리 대대손손 정말 앞으로의 삶을 미래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화합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가족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가족들의 의견도 잘 수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변호사님 지금까지 해주신 케이스들 중에서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고객분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의 편지라든지 네. 사랑의 편지 영상처럼 남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고객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어머님이 있으신데요. 최근에 저희가 도와드렸던 분인데 편지를 적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문학 소녀답게
너무 멋있게 적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특별하게 어떤 인스트럭션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되도록이면 좋은 얘기 하시고 하시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제가 그 말씀을 채 드리기도 전에도 너무 멋지게 적어 오신 거예요. 네. 그걸 보시면서 아, 이게 정말 이 가정의 힘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어머님이 올바로 서시고 아버지가 바로 서셔서 서로 간에 이제 자녀들이 화합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님 아버님께서 기틀을 마련해 주신 거를 제가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가문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집은 반대로 재산을 가지고 자녀하고 거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는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뭐 더 잘해주면은 돈을 더 줄게. 네. 나한테 효도해야지만. 근데 일종의 이게 잘못하면은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말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당연히 조금 더 잘하는 자녀에게 더 남기실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재산에 대한 거래가 안 되시게끔 항상 네. 마음을 잘 잡고 계셔야 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트러스의 설립 자체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은 문턱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하시는데 저희 문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시기보다는 가족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지라 언제든지 문은 활짝 열려져 있으니 이제 상속법 변호사님을 잘 찾아가셔가지고 트러스 잘 만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참 우리가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지만 참 그것보다 먼저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족의 미래와 그 가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통해 단순한 절세 전략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준비와 건강한 상속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속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아니라 가족에게 어떤 가치와 질서를 그리고 미래를 함께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참 가슴 깊이 남게 되었는데요. 또 특별히 또 우리 한앤박 법률그룹은 문턱이 낮은 네, 법률그룹입니다.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상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락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변호사님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네. 저희 본 합학 본사는요.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LA 지사는 213-380-9010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실리콘밸리 지사도 열었거든요. 네. 그 또한 저희가 714-523-9010에서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전화번호 714-523-9010 714-523-9010번이고요. LA 오피스는 213-380-9010번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도 오피스가 있고요. 서울의 종로구 사직로에도 서울 오피스가 있습니다. 한앤박 로그룹 법률그룹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귀한 정보 함께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나눔해 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